생각하면 돼요. 그럼 일반항은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하면 돼서 얘는 마치 수원에서 지수함수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지수함수와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 지수함수를 뭐 a의 x제곱 이렇게 쓰면 여기서 지수함수는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에는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도 어쨌든 기본적인 형태는 함수처럼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등차 수열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등차 중앙이죠. 그럼 얘도 등비 중앙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등차 중앙에 비해서 좀 중요도는 떨어지고 실제로 쓰는 케이스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항을 여러 개를 잡았을 때 이렇게 잡으면 얘가 가운데 있는 항이니까 얘를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공비를 계속 곱해서 만들기 때문에 얘의 제곱이 양옆에 있는 걸 곱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식 어떻게 만든 거냐면 지금 A2를 A1으로 나누면 공비지. 그리고 마찬가지 세 번째 항을 두 번째 항으로 나눠도 공비죠.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하면 같아서. 그래서 이런 성질이 나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잡아도 될 거고 그럼 얘네들을 잡아도 성질은 똑같겠지. 세 번째 항을 얘로 나누고 다섯 번째를 얘로 나눠도 되니까. 그래서 등비 수열도 항의 이 차이만 일정하면 등비 중앙을 다 쓸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제 등차 수열을 할 때는 그러니까 등차일 때는 일곱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만약에 뺐어. 그러면 뭐가 남아요? 공차가 3개 남았지. 근데 등비 수열은 곱해서 만드는 애기 때문에 등비 수열은 빼지 않고 나눠서 쓸 거예요. 그럼 네 번째 항으로 일곱 번째 항을 나누면 뭐만 남아? 공비가 3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애들 나오면 첫째 항에다가 공비 3개, 첫째 항에 공비 6개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뭐 얘도 문자로 식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A의 M으로 A의 N을 나누면 공비가 n-n개, m이 당연히 n보다 클 때 이렇게 쓰면 돼요. 등비 수열일 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등비 수열을 이루는 게 3개면 이렇게, 4개면 이렇게. 얘 내용 없지? 얘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만약에 내가 가운데 있는 거를 A로 구하고 싶어. 그러면 AR이고 R분의 A인데 이거보다는 얘가 더 낫잖아. 그러니까 얘는 굳이 이렇게 쓰지 않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원래 등차 수열에서 A, A-D, A 플러스 D로 썼던 건 다 더하기 때문에 그렇게 썼던 건데 얘네들은 더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래도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있는 거는 우리 익숙한 식이죠. 이게 뭐였죠? 산술기하. 그래서 여기 산술기하가 뭐 그냥 이런 형태의 식도 성립한다 라고 그냥 보면 돼요. 얘도 중간에 쓰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얘들아 이게 지금 우리 뭐냐면 A랑 B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 등차 중앙에서 썼던 거. 그리고 얘는 A랑 B를 곱해서 루트를 씌운 거. 방금 전에 봤지?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 가운데 만약에 X가 있으면 등차일 때는 등차 중앙이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게 X고 등비일 때는 A랑 B를 곱한 게 X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운 게 등비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요 식의 관계도 산술기하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등차 중앙이고 얘는 등비 중앙에서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부르고 얘를 기하평균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산술기하평균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숫자인데 어떤 똑같은 숫자가 얘네가 등차 중앙을 이룬다. 얘네 둘이 등비 중앙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 등차 중앙을 이루는 애들이 등비 중앙 이루는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막 굳이 이 문제를 사용해서 푸는 거는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얘네들의 의미를 보면 돼요. 같은 수인데 등차 이룰 수도 있고 등비 이룰 수도 있는데 등차를 이뤘을 때 그 등차 중앙의 값이 더 무조건 크거나 같다. 등비는 기본적인 내용은 얘까지밖에 없고 그 다음은 등비
항의 합입니다. 얘도 등비 수열의 합이에요. 얘도 봅시다. 얘도 공식이 있는데 얘는 공식은 한 개라고 보면 돼요. 여기 지금 보면 똑같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인데 얘랑 얘는 공식이 그냥 똑같아요. 차이점은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얘를 쓰고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얘를 써요. 그 이유는 그냥 마이너스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고.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마이너스 만든 다음에 없애면 되니까. 그러면 공비가 1보다 크거나 작은 거 썼으니까 1일 때를 제외시킨 거잖아. 그래서 공비가 1인 것도 생각해 보는데 공비가 1이라는 거는 모든 항이 다 똑같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첫째 항이 A면 두 번째 항도 A, 세 번째 항도 A일 테니까 n개를 더하면 A가 n개 있다라고 해서 이런 공식이 나온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애가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또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공비가 1이면 모든 항이 다 A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정도 보면 되고, 자, 쟤는 공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쟤도 똑같아요. SN이라는 건 첫째 항의 공비를 곱하고 두 번째 항의 공비를 곱하고 해서 마지막에 n-1까지 곱해서 더한 거. 얘를 할 건데 이거를 더할 때 어떻게 더하냐면 등비 수열에서는 지금 얘네가 점점 r씩 곱해져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양변에다가 r을 한번 곱해 볼게요. 여기 전체에. 그러면 a에 r을 곱했으니까 ar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r을 곱하면 ar제곱, ar 세제곱 해서 여기 ar에 n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얘를 빼주는 거야. 빼면 sn에서 rsn을 뺀 게 되고, 똑같은 거 다 지웁시다. 다 없어져요. 그러면 얘 남고 얘 남아있지. 그래서 A 남아있고 빼기여서 부호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SN이어서 SN으로 얘를 정리를 하면 A 곱하기 이렇게 나와서 SN은 1-R분의 첫째 항 1-R의 n제곱, 그리고 위아래 둘 다 마이너스 곱하면 R-1로 뒤집힌다. 그래서 얘는 공식을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 공식이니까 무조건 외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이런 식에 대한 특징이 나오기는 했는데 얘는 굳이 그렇게 많이 안 쓰니까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SN을 할 때 AN을 구하는 방식에서 아까 상수항이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따라간다 라고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데 SN을 구하면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방금 봤지만 SN이 R-1분의 첫째 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니까 이거 이렇게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R-1의 A에 R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래서 지금 R의 n제곱 앞에 얘를 그냥 대문자 A라고 쓰고 얘를 대문자 B라고 써본 거야. 그러면 SN이라는 건 A의 n제곱 뭐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지. 등비수열의 합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럴 때 얘네 둘이 더해서 0이면 첫째 항부터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이 그냥 저거 정리해보면 돼요. 유도해볼게요. SN이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니까 SN-1은 A 곱하기 R의 n-1 플러스 B. 그럼 뺍시다. SN에서 SN-1을 빼면 요거 뺄 건데 B는 사라질 거고 작은 애로 묶을게요. 그럼 A에 R의 n-1에 R-1 이렇게 나와. 이게 AN 두 번째 항부터.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첫째 항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AR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얘도 뭐가 나오냐면 여기 전개해보면 얘 없어지고 AR-A 이렇게 나오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그럼 얘네 둘이 같으려면 마이너스 A랑 B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랑 B랑 같다라는 말은 둘이 더해서 0이 될 때. 그래서 둘이 더해서 0이 되면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랑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서 첫 번째 항부터 따라가면 된다. 그냥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이건 언제 사용하면 되냐면 SN이 근데 우리가 보통은 다 이런 형태로 볼 거예요.
나 SN을 줬는데 3의 n제곱이라고 줬어. 그럼 우리가 이거 보고 아 이거 등비 수열이구나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뒤에 뭔가 붙은 애가 없지. 그럼 얘는 그냥 첫째 항부터 무조건 따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만약에 예외적으로 여기 막 이런 애가 붙어 있어. 그러면 얘는 지금 앞에 1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인데 둘이 더해서 0이 안 되네. 그러면 이때는 얘는 뭐냐면 첫째 항은 따라가지 않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있는 정도는 뭐 그냥 읽어보세요. 등차 수열이면은 걔를 지수로 올리면 등비고, 근데 생각보다 얘 두 번째 거는 좀 많이 쓸 수 있어. AN이 등비면 등비를 로그에다가 집어넣으면 등차 수열이래. 요거는 당연하거든요. 왜냐면 등비 수열에 내가 일반항을 A1의 아래 n제곱이라고 써볼게. 그냥 편하게 아래 n이라고 씁시다. 그럼 얘를 로그에 집어넣어. 그럼 로그에 p 아래 n, 그럼 n이 앞으로 나오지. 그러면 n 곱하기 아래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어떤 숫자. 그러면 얘 일반항을 구해보면 n에 대한 1차씩 나오지. 그래서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등비 수열을 로그에다가 집어넣으면 걔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보면 돼요. 얘도 뭐 외워서 풀 정도로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밑에 어제 했던 일반항 관계 이거 중요하게 보면 됩니다. 얘도 유형이 많아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등비 중앙을 최대한 쓰려고 해보세요. 39, 40번 합시다. 등비 수열이니까 얘도 똑같이 두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으로 갈 때 공비를 3번 곱했어요. 3번 곱한 게 8 곱한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R은 2. 공비는 실수이다 라고 줬고, 문제에서 공비가 실수라는 말을 안 줘도 실수라고 생각해야 돼. 왜냐면 수열의 정의를 처음에 할 때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비 2니까 10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5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5번 곱하면 되겠죠. 5번째 항이 2의 4제곱인 16. 그 다음에 여기 2를 5개 곱하니까 2를 9개 곱한 512.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등차인지 등비인지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40번도 해봅시다. 자, 얘도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나눕시다. 그러면 A1으로 A3을 나누면 공비가 2개 나오는데 그게 4 나오면 되고,
그러면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A6으로 한번 나눌게요. 그러면 A6분의 A7이 A6이랑 똑같다. 얘 나누면 뭐가 남냐면 공비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5번 곱한 거고 R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첫째 항에 공비를 4번 곱한 게 1이다. 그럼 우리가 R 제곱을 구해놨지. 그러면 R 4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제곱이 4니까 4제곱은 16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41번을 봤을 때요. 첫 항이랑 세 번째 항을 봤는데 이거 우리 이렇게 갔다고 쓰면 9A1은 4A3 이어서 나누고 나눠줄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A1으로 A3을 나눈 게 4분의 9를 나눈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나눈 거랑 똑같지. 근데 이거 그냥 나누면 돼. 왜냐면 등비수열은 B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A1이랑 A3면 여기서 A3으로 나눠주면 얘도 그냥 나누면 돼요. 등비 수열일 때만. 그러면 R제곱이 4분의 9고 모든 항이 양수니까 공비가 당연히 양수여야 돼서 2분의 3 나오고 두 번째 항 나와 있으니까 공비를 3번만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첫째 항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건 구하지 마세요. 그 다음 42번 보십시오. 42번이랑 44번이 비슷한데 항 두 개 차이, 항 두 개 차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어떻게 변했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돼요? 두 번째 항이 6번째 항이 되려면 공비를 4번 곱하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항의 개수 똑같고 차이가 똑같으면 그냥 바로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R 4제곱이 16이니까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2 바로 뽑으면 되고 등차 중항 쓰면 안 돼요. 등비 중항도 여기서 쓸 수 없어요. 더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A5를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첫째 항 구합시다. A2 더하기 네 번째는 첫 번째 항 묶어주면 공비 하나랑 공비 3개. 이게 2. 여기에 2 집어넣으면 10A1이 이어서 A1이 5분의 1. 그럼 5번째 항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 나오면 이렇게 바로 보는 연습을 좀 하세요. 언제냐면 개수가 똑같고 차이가 똑같을 때예요. 다음 43번. 또 거의 똑같죠? 얘도 바로 나눕시다. 그럼 A3을 A1으로 나누면 4분의 1. 이게 R제곱. 첫째 항이 양수라고 했고 첫째 항 양수고 이것도 이렇게 됐네. 그럼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 뭔지 모르겠지만 공비가 2분의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고. 그런데 첫째 항이 양수인데 만약에 공비가 양수면 모든 항이 양수지. 근데 우리 모든 항이 양수면 두 개를 더해서 음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 날리고 이렇게 바로 풀면 돼요. 원래 경우 두 가지 생각하는데 첫째 항이 양수면서 공비가 양수면 모든 항이 양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음수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집어넣으면 첫째 항에 공비 1번, 공비 2번을 더한 게 마이너스 12. 그러면 여기에 A1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을 계산한 게 마이너스 12.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A1이 마이너스 12. 그럼 A1이 48. 그럼 첫째 항 양수 맞고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4번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케이스 나누는 것도 이게 나중에 등비수열에서 우리가 귀납적 정의할 때 되게 많이 쓸 성질이야. 등비수열이 공비가 음수면 애들이 풀마로 바뀌어. 근데 공비가 양수면 첫 번째 항의 부호를 그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항에 대한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44번도 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 뭘 봐야 되냐면 여기 항이 3개. 여기도 항이 3개. 연속으로 3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바로 첫 번째 항이 네 번째 항으로 갈 때 공비를
세 번 곱했고 나머지도 똑같다. 왜냐면 차이가 똑같아서.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나눠주네. 그러면 64 나오나요? 120 뭐 나와? 21분의 1, 3, 4, 4 64 맞죠? 그러면 아래 세제곱이 64 공비가 실수라고 정확하게 줬으니까 R이 4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애도 보면 1, 4, 7, 2, 5, 8 간격이 일정하고 개수가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갈 때 공비 한 번 곱한 거니까 물어보는 게 R을 물어보는 거다 라고 바로 찾으면 됩니다. 등차랑 등비랑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접근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항의 개수가 똑같고 일정한 간격을 가지면 그 두 개의 합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걸 쓰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51번 풀 때 얘 어떻게 풀었냐면 항의 개수 두 개고 네 개이기 때문에 A1, A2, A1부터 A4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할 거냐면 공식으로 그냥 쓸게요. 그러면 1-R분의 첫째 항 분의 1-R분의 첫째 항의 1-R의 4제곱 얘도 1-R분의 첫째 항의 1-R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똑같은 수열이기 때문에 1-R이랑 A1 약분하고 1-R의 4제곱은 요거랑 플러스인 걸로 약분이 될 테니까 정리하면 1 플러스 R제곱만 남아서 그게 18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럼 R제곱이 17 7을 9로 나눈 거니까 바로 17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되고 만약에 얘도 그렇게 쓰고 싶으면 그렇게 풀어도 돼.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A1 더하기 A2고 분자는 A1, A2, A3 네 번째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따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A1, A2랑 A1, A2를 나누면 그냥 1이지. 그리고 여기 주황색으로 보세요. A1, A2고 A3, A4로 나누면 뭐만 남아요? R 제곱 남지.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봐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항의 개수가 2개면 4개나 6개 이렇게 딱 떨어질 때만 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이 공식으로 써야 됩니다. 됐나요? 뭐 이런 풀이도 있어요. 그러면 52번을 해봅시다. 52번도 지금 한 것처럼 공식을 쓰세요. 그러면 첫째 항이랑 공비가 똑같기 때문에 n제곱이 올라가는 게 달라져서 인수분해를 하기만 하면 되거든? 그럼 얘는 뭔가 세제곱에 대한 공식 인수분해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제곱이랑 4제곱 할 때 인수분해해서 만들었던 거 똑같이 얘도 합차를 써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A1의 1-L의 n제곱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랑 똑같아? SN이랑 똑같지. 그럼 얘가 80이라는 말. 그래서 80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을 계산한 게 14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R의 n제곱을 구할 수가 있겠지. 통째로. 그럼 약분하고 1 플러스 R의 n제곱이 8분의 14니까 4분의 7. 그럼 R의 n제곱은 4분의 3.
R도 모르고 N도 모르지만 그 다음에 S3N을 공식을 써보세요. 똑같이 쓰면 돼요. 일단 이게 1-R로 쓰든 R-1로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세제곱 공식 쓰면 돼요. 1-R의 n제곱, 그 다음에 옆에 1 플러스 R의 n제곱 플러스 R의 2n제곱 세제곱 공식. 그러면 마찬가지 얘가 뭐랑 똑같냐면 S1이랑 똑같아서 얘가 80 곱하기 1 더하기 R의 n제곱을 아까 통째로 구해놨던 거 쓰면 되고 얘는 R의 n제곱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 이 곱셈 공식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R이랑 N 구할 수 없지만 상관없죠? 됐나요? 그럼 S10 공식을 막 쓰고 싶지? 공식을 써도 되는데 그거는 S10이랑 S20이 있을 때 공식을 쓰는 게 훨씬 좋고요. 얘는 지금 11부터 20까지의 합이니까 항의 개수가 똑같지? 그리고 얘도 항의 개수가 똑같지? 그럴 때는 아까 했던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뭐냐면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2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의 합이 12 항의 개수가 똑같고 간격이 똑같으니까 차이를 보면 되는데 요거 차이가 몇 개? 10개. 그치? 그럼 공비를 10번 곱한 게 6이라는 말이고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똑같이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니까 여기서 다시 R을 10번 곱하면 되겠지. 정답 72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뭘 쓰는 게 더 좋은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항의 개수가 똑같을 때는 펼쳐가지고 얘네들의 차이점을 보면 되고 아까 같은 문제는 S12 보고 S22 보고 그럴 때 S30을 구하여라 이랬을 때는 1-R분의 A 그 공식을 써주는 게 좋은 거고 물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더 계산이 쉬우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아요. 56번도 똑같죠? 그럼 얘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일단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이렇게 갈 때 R 세제곱 그게 뭐냐면 5 그럼 우리 첫 번째 항부터 쭉 더할 건데 12번째까지 그럼 이거 몇 개씩 끊어서 하는 거야? 3개씩 끊으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4고 그 다음에 3개를 끊으면 걔가 20이고 그 다음에 또 3개 1, 2, 3, 6까지 더하고 A 9까지 더한 게 여기다 또 5를 곱할 거니까 100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 3개를 더하면 얘는 또 5를 곱할 거니까 500 그래서 이렇게 4개만 더하면 돼요. 됐나요? 아니면 6개를 더한 거를 통째로 해봐도 되겠지. 여기에서 우리가 R 세제곱이 5라는 거 알고 있는데 첫 항부터 6번째 항까지를 더한 게 24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7번째부터 12번째까지 더한 게 뭔지만 알면 되는데 이렇게 갈 때 R을 6번 곱할 거니까 R 세제곱이 5 그러면 R에 20 R을 6번 곱한 건 25를 곱한 거 그래서 24 곱하기 25 그래서 얘네 둘만 더해도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등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을 안 써도 되는 것들은 안 써서 푸는 게 좀 등비 수열 이루라 말이 무슨 말이냐면 SN을 줬을 때 일반항을 구하면 첫째 항은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공식을 만약에 외웠다고 하면 아까 등비 수열의 합이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라고 정리가 됐을 때 A 플러스 B가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얘네 둘이 더해서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라고 했어요. 그걸 만약에 기억을 하면 2랑 K를 곱해서 0이 되면 첫 번째 항부터니까 K는 마이너스 2 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얘를 만약에 우리가 외우지 않을 거면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SAN은 어떻게 구할 거냐? SN에서 SM-1을 빼는데 두 번째 항부터 그럼 대입합시다. 2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 빼기 2 곱하기 3의 n-1 플러스 k 이렇게 계산을 한 게 AN 그럼 K 날리고 그럼 2 곱하기 3의 n-1로 묶을게요. 더 작은 거 그럼 얘는 3이 하나 남아있고 얘는 빼기 1 이렇게 나오면 돼서 일반항을 구하면 4 곱하기 3의 n-1 언제부터냐면 두 번째부터 식으로 그럼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은 애랑 여기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뭐 나옵니까? 4 이렇게 나와야 되네. 그리고 원래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S1으로 구하기로 했어요. 저기 주어진 식에 SN에다가 1 집어넣으면 6 플러스 K 얘네 둘이 같으면 첫 번째부터 되는 거고 다르면 두 번째부터 되는 거고 그럼 같게 만들려면 K는 마이너스 2 아까 한 거랑 똑같지. 그래서 대입하면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안 돼. 왜냐면 SN에다가 1, n-1에다가 1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식으로 뽑은 다음에 그 식으로 만든 애는 두 번째 항부터만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어떤 애냐면 K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 첫 번째 항부터 집어넣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공비가 3인 수열인데 K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아니면 첫 번째 항은 여기에서 구한 애를 쓰고 두 번째부터만 등비수열의 성질을 따라가는 애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SN에서 SM-1을 빼서 계산하는 애는 어떤 수열이든지 다 성질은 동일합니다. 무조건 두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은 SN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서 그래서 58번도 봅시다. 얘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1, 3, 5를 대입해라, 계산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SN에서 SM-1을 빼서 일단 AN을 구하고 대입하면 되는데 3이랑 5는 AN에다 구한 걸로 계산을 하면 돼요. 왜냐면 두 번째보다 더 크거나 같으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뭘로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식에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의 n제곱 앞에 개수 1이지 1이랑 3을 더하면 0이 아니지.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은 이걸로 구할 수 없는 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하고 나머지는 구해놓은 AN에다가 대입하고. 근데 만약에 여기 식이 SN이 2의 n제곱 마 1이었다고 하면 여기 앞에 개수 1 여기 마이너스 1 더하면 0이지. 그럼 이때는 첫 번째 항부터 따라갔겠지? 그러면 이때는 AN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1, 3, 5를 다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는 거예요.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따라갈 거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면 돼.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지 않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낼 수 있겠지? 헷갈리고 틀리기 좋으니까. 그래서 등비는 등차보다 더 자주 나오진 않지만 등비도 기억을 해놓으세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 SN을 알려줬으니까 여기 봤을 때 등비 수열이구나 보면 되고 그럼 이거 A2랑 A4를 더하라고 했고 여기 AN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SN에서 SM-1을 빼세요.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안 구해도 되는 애가 있는데 얘는 구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2분의 4의 n제곱 마이너스 1 빼기 2분의 4의 n-1 빼기 1 이거만 잘 빼면 됩니다. 그럼 이거 없어지는 거 지우고 2분의 1도 묶어주고 그럼 남는 게 4의 n제곱에서 4의 n-1을 빼는 거야. 그럼 이거 뺄 때 둘 중에 얘가 더 작게 갖고 있으니까 이걸로 묶어주면 돼. 그럼 4의 n-1로 묶는다고 생각하면 앞에는 4가 남아있고 뒤에는 1 남아있으니까 계산하면 2분의 3 곱하기 4의 n-1 이게 수열의 1번 항이에요. 두 번째 항부터. 그리고 얘는 지금 보면은 첫 번째 항부터 따라가나요? 확인해 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얘네 둘이 더하면 0이지. 그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따라가겠네. 그래서 우리 그냥 바로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시작. 그럼 두 번째랑 네 번째는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요. A2, 그다음 네 번째 대입하면은 맞는 식이 나오나요? 뭐 맞겠지? 보통 기억은 맞으니까. 그럼 대입하면 되고 니은 AN을 구하라고 했는데 모양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지수가 4가 밑이 4가 아니라 2니까 얘를 2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2에 2n-2 이렇게 나오면 되고 3 따로 쓰고 2가 지금 분모에 있는 애니까 지수 법칙 쓰면 마3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나누기니까 빼기로.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그 다음 디귿 A의 2n의 공비가 뭐냐라고 했는데 쟤는 어떻게 보냐면 AN이 이렇게 생겼잖아. AN은 지금 공비가 뭐예요? 공비는 뭐게? n이 붙어있는 애가 공비야. 여기서 그럼 공비가 2일까요? 공비는 4, 2의 제곱 4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n에다가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얘가 계속 곱해지는 거잖아. 앞에 여기 곱해진 애, n 뒤에 붙어있는 애 상관없이 여기 n에다가 뭔가 숫자를 넣었을 때 계속 곱해지는 수는 4가 곱해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공비는 그냥 이걸로 보면 되고 첫째 항은 이렇게 생긴 식에 n자리에 1 넣어서 그냥 구하면 돼. 그러니까 아무리 식이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여기에서 봤을 때 n이 붙어있는 애가 공비인 거야. 그러면 공비는 4, AN의 공비가 4잖아. 그러면 AEN이라는 건 뭐예요?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갈 때 지금 공비가 4씩 붙고 있는데 EN이라는 거는 짝수항들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애들의 공비가 뭐냐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뭐인 거야? 16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항을 두 개씩 점프한 애니까 이해돼요? 그럼 만약에 A3n의 공비가 뭐야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64라고 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 60번 봅시다. 60번은 이거 모의고사 문제인데 자, 얘도 SL을 가지고 공식을 써도 되는데 얘는 뭔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항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 그냥 뺐을 때 남는 애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n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3까지가 남을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얘 지금 등비수열이니까 여기에 공비 곱했고 여기에도 공비 곱했지. 그렇게 했을 때 정리한 게 이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묶을 거냐면 최대한 좀 간단하게 바꾸기 위해서 a(n 플러스 1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묶어지나요?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묶일 거고 그 다음 다시 얘도 1번 항을 씁시다. 첫 번째 항이 a1이니까 a1에 r에 n제곱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얘랑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을 쭉 계산을 하면 그게 42 곱하기 4의 n-1이래. 그러면 아까 n이 붙어있는 애가 공비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r이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는 n이고 n-1이지만 지금 식의 모양을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n이 붙어있는 애가 공비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가 4. 그러면 r 자리에 4 집어넣으면 비교해서 a1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계산 일단 넣어서 해볼게요. a1 곱하기 r에 r 자리에 4를 아예 넣어서 4의 n제곱 1 더하기 4 더하기 16. 그럼 계산하면 21 곱하기 a1 곱하기 4의 n인데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건 n이 아니라 n-1이니까 얘도 n-1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옆에다가 4를 한번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랑 얘네를 곱한 게 42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됐어요? 이게 싫으면 양변에 그냥 4를 곱해서 얘를 4의 n제곱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84 a1이 42여서 a1은 2분의 1 나오면 되고 공비 나왔으니까 세 번째 항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냥 등비수열은 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n제곱이 붙어있는 애가 공비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